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 되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 고백이죠. 제가 한꺼번에 책을 2권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리수죠. 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인연이 돼서 동시에 2권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쓰면 쓸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 머리의 한계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노력 말고 나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을까? 나의 노력 말고 나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나요? 내가 무언가를 마음속에 간절히 그리면 그 그림의 힘이, 나의 의식이 내가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든다라는, 자기계발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법칙이죠. 제가 이 끌어당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죠. 이 노력과 더불어서 나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끌어당김을 내 삶에 끌어올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끌어당김에도 이 기승전결이 있구나라는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이 끌어당김을 기승전결의 순서대로 잘 내가 마음속에 그려나갔을 때, 혹은 마음속에서 완성시켰을 때, 그게 정말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기승전결에서 기는 뭘까요? 기. 이 초기 세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그리셔야 돼요.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여기 좀 약해요. 되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거나 바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좀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될 때도 두루뭉술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지인 중에서 연애를 잘하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바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착하고 예쁘면 된다. 착하고 예쁘면 된다. 간절히 바랬죠. 아주 간절히 끌어당겨져라 하고 열심히 바래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실제로 착하고 예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끌어당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게 처음 초기 세팅이 두루뭉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타나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고 열심히 잘 회사 다니는 거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봐야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런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루지 못한 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승전결이 필요한 거죠. 승의 단계에서는 이 구체적인 목표가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목표인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정말 터무니없는 걸 꿈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뭐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키가 160인데 덩크슛을 하게 해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짠 나의 질문이 과연 내가 품을 만한가? 내가 그런 그릇이 되는가?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당겨지는 큰 덩어리를 우리는 충돌이라고 하죠. 운석이 떨어지듯이 파국을 맞게 되는, 파국을. 나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경제적인 풍요를 너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모습, 사고 싶은 거 정말 망설이지 않고 뭘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그려요. 간절히 그리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가 얘가 벌써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성공의 사유,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뭐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친구, 경제적 풍요를 이루고 싶은 친구,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 결제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갖고 다녔거든요. 체크카드 결제를 하는데 잔액이 없다라고 뜨는 거예요. 뒤에 사람은 밀려오고 현금도 없고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차 했죠. 이건 끌어당김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경제적 풍요를 잃은 사람도 실수로 뭐 잔고 정리를 안 했다든지 뭐 카드 마그네틱이 고장 났다든지 이래서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 풍요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막 짜증을 낼까요? 내가 그럼 그렇지, 아유 이 그지야, 막 이럴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어 이거는 무슨 암시지? 아, 지출을 좀 조절하라는 암시인가? 혹은 어 나의 뭐 이런 경제적인,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암시인가? 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라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경제적 풍요를 이룬 사람들의 긍정적인 해석법, 혹은 위기를 나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넘기는 포인트들이죠. 자기를 되게 이렇게 짜증낼 게 아니라, 여기 무슨 암시가 있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실망하실 필요 없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과 노력을 하시면 돼요. 이게 승의 단계. 여기서 내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좀 더 디테일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그 바뀐 디테일한 질문을 또 간절히 바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전이에요. 전. 기승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클라이막스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은 내가 꿈꾸는 걸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졌고, 아, 이 목표가 내가 이룰 만한 것이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됐잖아요. 내 그릇에 맞다. 그럼 이제 노력하면 돼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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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한 노력하는데 가끔씩 이 정도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저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노력이 아니죠. 1단계, 2단계에서 방향도 잡히고 규모도 잡혔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전이에요. 어,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친구가 그날도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데 지금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글쓰기 수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많을 때는 40명, 50명과 함께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숙제 내주잖아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해가요. 왜냐면 그 전에 했던 것도 파악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니까 책도 제일 많이 읽고, 와, 여기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네. 나는 작가인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전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이에요, 결.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끌어당김이 막 지구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석 같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충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내 세포에 스며든 아주 탁월한 영양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그체로 넝굴체 들러온 어떤 행운이 될 것인지는 이 결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정말 내가 원하던 것들이 그대로 그려졌을 때 마냥 좋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됐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번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운이 좋았구나. 맞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강력한 의지와 기도와 바람과 노력과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거든요. 어떤 관계에서의 도움, 나를 막 회방 놓고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주 그런 치명적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사회적인 구조, 뭐 문화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참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져서 내가 잘 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끌어당김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되면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지가 약했어. 내 기도가 부족했어. 다 내 탓이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해야겠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연과 그런 관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든지, 사회문화적인 어떤 맞지 않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적당히 내 탓을 하고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멋진 결과를 얻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어요. 뭐 또다시 뭐 경제적인 얘기로 가서 내가 원하던 경제적 풍요를 이뤘어요. 뭐 계좌에 몇백억이 딱 찍혔습니다. 내가 너무 바라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래 내 목표에는 내가 이렇게 이루면 나는 참 행복할 거다라는 게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 왜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렸던 그 시간 동안 나의 그 열정에 주위 사람들이 다 타들어가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돌아보면 나 혼자만 우뚝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체와 마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깊은 허무와 고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끌어당김이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를 이루면 하나를 내어줘야 되는구나. 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덜한 강박, 좀 더 덜한 집착, 좀 더 주위를 둘러보는 뭔가 균형 잡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결과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꿈을 꾸고 내 마음에 그렸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스파이럴식 행복이라고 하죠. 같은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한 계단 높은 곳의 성공, 한 계단 높은 곳의 성공. 한 계단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 넓은 곳을 포용하는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스파이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나 노력을 하죠. 그런데 노력 정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노력만으로 부족한 게 있구나.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의 끌어당김의 힘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